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수학을 쉽고 재밌고 또 즐기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생, 중학생들 수학 교습소를 했는데요.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 수학 성적이 전교에서 그야말로 꼴찌였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한 중학교였는데요. 전교 중학교 2학년 312명 중에서 312등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처음부터 저한테 성적표를 갖고 온 게 아니죠.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수학 성적이 반에서 중위권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성적표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학생이 성적이 중간으로 올랐을 때 선생님이 부르더랍니다. 너 컨닝한 거 아니냐고. 이 학생은 당연히 컨닝한 거 아니죠. 자기 노력의 결과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이 성적이 중간으로 오른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학생이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중2만 돼도 수포자가 반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교 꼴찌하는 학생이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했기에 이 학생이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학기 중에는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기초가 전혀 없는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게 수학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빨리 기초를 잡아가는 비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과서와 전과를 다 준비했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와 전과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문제도 푸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이 다 스스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초부터 하면 누구나 다 배우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오늘은 이론을 말씀드리고 내일은 실제로 제가 책과 노트를 가지고 제가 실습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교과서마다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가 있죠. 보기 문제 다음에 일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수학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면은요, 첫 페이지에 개념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개념을 3번을 반복해서 노트에 씁니다. 몇 번 쓴다고요? 3번을 씁니다. 그런데 개념을 쓸 때 한글까지 다 쓰면 내용이 너무 많죠. 짜증납니다. 그래서 한글은 읽기만 하고 숫자와 문자만 노트에 적습니다. 그러면 적을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나 숫자와 문자만 적더라도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을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에 3번 쓰는데 쓸 때마다 그렇게 이제 3번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기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보기 문제를 푸는데 보기 문제는 개념에 대한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러나 어렵지 않는 보기 문제를 몇 번 정도 풀면 될까요? 저는 5번 풀게 합니다. 개념을 3번 정도 읽고서 나이는 보기 문제가 그냥 풀리거든요. 그냥 풀리더라도 연달아 5번 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5번을 풀면서 개념을 완전히 문제를 통해서 숙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문제를 풉니다. 일반 문제는 몇 번 정도 풀게 할까요? 일반 문제는 딱 한 번만 풉니다. 만약에 한 번 푸는데 틀렸을 경우에는 그 학생 스스로 다시 개념을 읽고 난 다음에 보기 문제를 푸고 문제를 풀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교육한 바에 의하면은 개념을 3번 쓰고 그 다음 보기를 5번 푼 아이는 일반 문제를 거의 다 풉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한 페이지가 끝나겠죠. 한 페이지가 끝나면 그 페이지 제리에 발을정자 표시 한번 딱 합니다. 내가 오늘 이 페이지를 공부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에 한 2페이지 정도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화요일 날 공부도 하는데 화요일 날 공부는 반드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어제 월요일 날 공부를 한 것을 한번 복습을 하고 화요일 날 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공부한 것은 개념도 한 번만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보기도 한 번만 풀고 일반 문제도 한 번만 풀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화요일 날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화요일도 동일한 방법이죠. 개념을 3번 읽고 쓰는데 노트에는 한글은 쓰지 않고 숫자와 문자만 씁니다. 그리고 보기는 몇 번 푼다 그랬죠? 5번을 노트에 연달아 풉니다. 그리고 일반 문제는 몇 번 푼다 그랬죠? 한 번만 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화요일 날 예를 들면은 3페이지 4페이지 나가겠죠? 그럼 수요일 날 또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 진도를 나가기 전에 월요일, 화요일을 한 번씩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복습하지 않습니다. 화요일, 수요일만 복습하고 목요일 진도를 나갑니다. 즉 복습은 전전날 거만 복습한다는 거죠. 전전날 거. 전날은 어제고 전전날은 그저께죠. 그래서 목요일 날 공부할 때는 화요일, 수요일만 복습합니다. 금요일 날 진도 나가기 전에 수요일, 목요일 복습하고 금요일 날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진도를 나가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한 거를 쫙 복습해 전부를 한번 복습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로 공부하고 일요일 날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쉽니다. 전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책을 읽었죠. 그 책은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책의 내용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학습 과학자들이 쓴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두 집단을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한 집단은 7일 동안 쉬지 않고 공부를 하게 하고 한 집단은 6일을 공부하고 하루를 완전히 쉬게 했는데 결과는 어느 쪽이 성적이 더 좋았을까요? 6일 공부하고 하루 쉰 집단이 성적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우리 두뇌의 속성상 6일 공부했으면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야지만이 그 쉬는 동안에 우리 두뇌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간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공부를 하면은 이 두뇌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공부가 비효율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일요일 하루는 완벽하게 쉬게 하고 그 다음 주간에 또 공부를 이어나가는 거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론만 말씀드렸고 내일은 실제로 제가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실습해 보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